이제 집값을 받쳐줄 세대는 없네. 노령층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이건 현금화해야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헌데 향후 더 비싸게 사줄 청년층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얼마에 또 몇 명의 노인들이 더 비싸게 현금화할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더 비싸게 사주지 못하면 노인들은 집 가진 거지 생활을 해야 할 사람들이 엄청 많다. 충격. 연금만으로는 못 산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 후 비참한 진실. 베이비 부머 세대, 그 이름만 들어도 경제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젊은 시절 경제 부흥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그려왔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은퇴가 예전만큼 밝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그들 앞에 닥쳐왔다. 어째서 연금만으로는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이들이 직면한 비참한 은퇴 후의 진실은 무엇일까? 사례 1 연금과 현실의 차이, 월 1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김씨 66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 후 은퇴했다. 매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약 150만 원을 받는다. 얼핏 보면 그 금액이면 노후를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김씨는 모든 게 비싸졌다며 한숨을 쉰다.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나 자녀 지원 등 은퇴 후에도 나가는 돈은 끝이 없다. 예를 들어 한 달 전 김씨의 집에 급한 수리비로 200만 원이 필요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곧바로 자신의 비상금이나 자산을 소모해야 했다. 연금은 고정된 수입이지만 지출은 계속 변동되며 올라가는 현실, 이것이 베이비 부머들의 고통이다. 사례 2 예상치 못한 의료비 폭탄. 최 씨 70세는 평생 건강을 자신하며 은퇴 후에도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피할 수 없었다. 최 씨는 최근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고 매달 약값과 병원비로만 약 40만 원이 나가고 있다. 그가 받는 연금은 약 180만 원 정도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로 부족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같은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씨는 의료비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 상황에 처했고 그로 인해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다. 연금만으로는 이런 의료비 폭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베이비 부머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다. 사례 3 자녀 부양의 무거운 짐. 정 씨 68세는 은퇴 후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녀가 직업을 잃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부모로서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연금으로 겨우 유지하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정 씨는 자녀를 위해 매달 약 5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서 본인의 생활비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실은 많은 베이비 부머에게 공통적이다. 젊은 세대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취업난은 부모 세대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국 연금은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 연금 외의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만으로 노후를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김 씨의 사례처럼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비용, 최 씨의 의료비 문제, 정 씨의 자녀 부양의 사례는 모두 연금의 한계를 드러낸다. 연금은 분명히 중요한 자산이지만 지속적인 부가 수입이나 투자, 저축 등이 없다면 안정적인 노후는 어렵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후를 위해 추가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수입을 보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더불어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를 통한 의료비 절감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 베이비 부머들은 이제 자신의 은퇴 후 현실을 직시하고 더 늦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 현실적인 대책 노후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할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현재 처한 상황은 냉혹하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세운다면 비참한 노후를 피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수입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필요하다. 김 씨는 은퇴 후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월 5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었다. 그는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생활비에 숨통이 트인다고 말한다. 이처럼 파트타임, 컨설팅, 혹은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을 활용해 수입을 창출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지출 관리이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최 씨는 은퇴 후 생활비 절감을 위해 도시 근교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교통비나 생활비가 절약돼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라며 그는 만족스러워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생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다. 의료비는 노년기의 큰 지출 요인이다. 정 씨는 최근 건강관리를 위해 매일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과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제 병원을 덜 찾게 되었어요 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는 은퇴 후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다. 사회적 지원과 공동체의 힘. 베이비 부머 세대는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와 지역 사회가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다양한 재취업 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정 씨는 은퇴 후 같은 상황에 처한 이웃들과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해주는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니 심리적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얻는 정보와 정서적 지지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새로운 패러다임 소비보다 경험의 가치.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소비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경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질적인 소비는 한계가 있지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은 은퇴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김 씨는 최근 그림 그리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정 씨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돈보다 사람들과의 소통과 경험이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라는 말처럼 경험은 노후 삶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생존해야 한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투자와 재테크는 노후 자산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많은 이들이 투자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로 인해 꺼리지만 소액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씨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꾸준히 공부하며 주식과 채권에 분산 투자했어요. 이제는 월 30만 원의 배당금을 받습니다. 라며 작은 도전이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이야기한다. 투자를 시작할 때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저위험 고수익 상품, 부동산 펀드, 혹은 실물 자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이는 개인의 자산 규모와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의 중요성 지원과 지지. 노후에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중요한 요소다.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정 씨는 은퇴 후에는 가정 내 역할이 줄어들면서 우울감을 느꼈지만 손자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라고 말했다. 이런 관계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며 노후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또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최 씨는 지역 독서 모임에 나가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모임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라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퇴 후의 삶을 재정의하라. 많은 베이비 부머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면 인생의 황혼기를 무기력하게 보낼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다시 정의하고 새로운 목표와 열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김 씨는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그림이 이제는 지역 전시회에 참여할 만큼 발전했다. 처음에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점점 더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작품을 본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목표와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아 실현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다. 마지막으로,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은 많은 베이비 부머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 대신 적극적인 대처와 다양한 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연금 외의 수입원을 고민하고 지출을 관리하며 건강 관리를 병행하자. 또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결국 노후의 삶은 연금의 크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달려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후에 겪을 수 있는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할 때 은퇴 후의 삶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